안녕하세요.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자주름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한두 개가 아니라 타입별로 다양하게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팔자주름이 어떠한 유형인지 알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코 옆부분이 꺼져 있을 때 이 삼각형 모양, 이 부분의 공간이 꺼지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팔자주름이 이렇게 꺼져서 생긴 경우에는 웃을 때 팔자주름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제 팔자주름이 약간 이런 형태인데요. 저는 이제 약간 얼굴살이 없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얼굴이 좀 통통한 편에 좀 가깝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앞볼 쪽에 촘촘하게 밀도 있는 지방층이 있었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앞볼이 이렇게 처지면서 팔자 옆쪽에 이런 식으로 지방이 처짐이 발생하면서 팔자주름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자주름이 처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사실 이거는 지방층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층에 대한 이런 좀 밀도가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겠죠. 사실 남자분들 중에 되게 얼굴이 마르고 조금 흉터가 있으신 분들한테 간혹 볼 수 있는 팔자주름의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은 실선으로 피부에 볼륨이 없으면서 마치 뼈 위에 가죽이 붙어 있는데 그 가죽이 딱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실금이 가 있는 그런 형태의 팔자주름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층이 도톰하지 않고 뼈, 근육, 얇은 피부 얘네들이 약간 안쪽에서 유착을 일으키면서 팔자에 좀 실선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부분은 아무래도 입 주변에 여러 가지의 근육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도 하고 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근육 움직임으로 인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실선이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우선은 꺼져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 혹은 카하 같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 제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시술은 팔자주름에 있어서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보통은 팔자 한쪽당 0.5에서 1cc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을 합하면 1cc에서 2cc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꺼져 있는 특히 이 삼각형 모양의 이 공간을 잘 채우면 팔자주름이 잘 이렇게 올라와서 특별히 뭔가 더 어색하거나 하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팔자주름 필러를 하고 이게 이동을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적합한 깊이에 적정량의 필러를 넣으면 사실 이동할 그런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물을 많이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넘치게 넣으면 얘네들이 바깥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 필러 같은 경우도 너무 과량을 넣어서 100% 여기를 팽팽하게 한다. 그러면은 팔자 옆쪽으로 조직이 넘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팔자주름 필러를 하고 뭔가 여기가 더 불룩해졌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레디어스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제형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칼슘이 들어있다 보니까 골격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입 주변부를 좀 탄탄하게 해주고 팔자주름의 골격을 좀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형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처럼 약간 지방이 좀 불룩하면서 팔자주름이 좀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울세라나 V로 그런 하이프 계열의 레이저를 해줘서 여기 부분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또 간혹 이제 실리프팅으로 여기를 이렇게 좀 당기면 이 살이 좀 이동을 하면서 팔자주름이 좀 평평해지면서 좀 펼쳐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방이 좀 처져서 생긴 경우에 팔자주름 필러나 레디어스 같이 채우는 시술을 하게 되면 여기도 무거운데 여기까지 채워지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무게감이 생겨서 팔자주름이 더 돋보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팔자주름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잘 알고 시술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모드 같은 걸로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좀 나이가 젊다, 뭐 20대다 그러면은 윤곽주사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해볼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에는 윤곽주사로만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흉터처럼 사실 깊게 패여 있는 경우가 치료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보통의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 안쪽을 좀 박리를 하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면서 뭐 콜라겐 부스터나 아니면 필러 제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셋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런 유형이 가장 치료는 좀 더 어려운 타입이긴 합니다. 팔자주름을 좋아지고 싶다 하면서 보톡스로 팔자주름을 좀 개선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육이 구겨지는 것을 좀 덜하게 하면서 주름이 좀 펼쳐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팔자주름이 입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입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도 하고 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톡스를 이 부분을 잘못 맞는다? 그러면 인매가 어색해지고 비대칭 미소, 발음이 새거나 뭐 침을 흘리거나 약간 이런 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입 주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맞아야 합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맞았을 때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를테면 웃었을 때 이렇게 잇몸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조금 더 완화되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팔자주름에는 보톡스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팔자주름이 생기는 다양한 타입, 그리고 팔자주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팔자주름이 덜 생기는 습관, 덜 늙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이었습니다.